51회차 프리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프리미어리그 경기들 프리뷰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 목요일에는 스페인 라리가 경기 프리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개막전이다 보니까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서 어떤 선수들이 영입이 됐고 또 어떤 핵심 선수들이 이적이 됐느냐, 이적 시장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번 프리뷰를 통해서 싹 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프리시즌에 각 팀들마다 친선 평가전을 어떻게 치렀고 그 평가전에서 어떤 결과들이 있었는지도 풋볼살롱이 면밀하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번 51회차 분석을 앞두고 프리뷰를 시청을 하신다면 상당한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경기 아스톤 빌라 대 뉴캐슬 경기가 들어왔습니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6위 빌라 그리고 5위 뉴캐슬이기 때문에 양팀의 체급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모두 이번 여름 이적 시장 상당히 조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주축 자원들을 지켜내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고, 이 공격형 미드필더 에반 게상 선수를 니스에서 들여왔습니다. 이 선수가 지난 시즌 리그왕에서 12골 8도움을 올렸기 때문에 프랑스 리그왕에서 상당히 검증된 공격형 미드필더라는 점에서 나름대로 유의미한 영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빌라 같은 경우에는 모건 로저스나 와킨스 같은 핵심 공격 자원들을 모두 지켜냈다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주요 자원들의 이탈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다 할 영입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탄탄한 전력을 구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프리시즌 성적은 3승 2무 3패로 나름대로 기복이 있었던 아스톤 빌라이지만, 이 아스톤 빌라의 공격수 와킨스 선수가 프리시즌에 5골로 좋은 골 감각을 보여줬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즌 성적이 2무 4패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이 대한민국 투어까지 왔었던 뉴캐슬인데 프리시즌 6경기에서 13실점을 당하면서 경기당 평균 2실점 이상의 수비 불안감을 노출했던 뉴캐슬이고, 영입 자원으로는 노팅엄에서 만개를 한 측면 공격수 엘랑가 선수를 데려왔고, 대한민국의 박승수 선수, 그리고 사우스햄튼에서 자유계약으로 풀린 과거 아스날에서 뛰었던 골키퍼 램스데일을 데려오면서 어느 정도 영입이 있었지만, 이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치명적인 누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주포 공격수 이삭 선수 얘기인데, 이 뉴캐슬의 에이스 공격수 이삭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23골 6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스트라이커인데, 이 선수가 이적설에 휘말리면서 태업을 선언을 했습니다. 더 이상 뉴캐슬에서는 뛰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고, 리버풀 이적을 희망을 하는 것으로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개막전에서 이 이삭 선수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삭 선수가 떠나게 된다면 최전방에 지금 베테랑 공격수 칼럼 윌슨 역시 자유계약으로 웨스트햄으로 떠났기 때문에 최전방에서 마무리 방점을 찍어줘야 되는 공격수가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브랜트포드의 공격수 요한의 위사 선수 영입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있는 뉴캐슬이지만, 어쨌든 이삭 선수가 나가게 된다면 상당히 큰 전력 누수라고 생각이 되고, 이 프리시즌 기간에 수비 불안감까지 노출을 했었던 뉴캐슬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만약에 이삭 선수가 개막전 출전이 불발이 되고 아예 다른 팀으로 이적이 될 경우에는 아스톤 빌라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브라이튼 대 풀럼의 경기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지난 시즌 8등을 차지한 브라이튼 그리고 11등을 차지한 풀럼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양팀의 체급 차이가 거의 나지 않을 것 같은 매치이고, 지난 시즌 맞대결 역시 1승 1패로 상당히 팽팽했던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브라이튼의 팀 컬러 같은 경우에는 전세계 각지에서 유망한 자원들을 싸게 영입을 해서 잘 키워내가지고 비싸게 팔고,
그 비싸게 판 돈으로 재투자를 해서 유망주를 또다시 영입을 하는 상당히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프리미어리그 강팀들도 위협하는 다크호스 팀으로 지난 몇 시즌간 성장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이적 시장 역시 그러한 팀 컬러를 유지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7년생 유망주 공격자원인 코스툴라스 선수를 올림피아코스에서 데려온 브라이튼이고, 측면 수비수 이 막심 데 쿠퍼 선수를 클럽 브리에에서, 그리고 19살의 유망주 측면 자원인 톰 왓슨을 썬덜랜드에서, 그리고 대전 시티즌에서 윤도영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이번 이적 시장 역시 유망주 자원들을 대거 영입을 해서 도박을 거는 브라이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도박이 최근 몇 시즌간은 잘 통했지만 이 도박이 통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고전할 수도 있는 브라이튼이고, 그도 그럴 것이 주포 공격수인 주앙 페드루 선수가 첼시로 이적이 된 브라이튼이기 때문에 최전방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는 브라이튼 특유의 고질적인 약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측면 자원인 아딩그라가 썬덜랜드로 이적이 됐고, 핵심 측면 수비수인 에스투피냔 역시 AC 밀란으로 떠났기 때문에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젊은 감독인 휘르첼러 감독이 지난 시즌 8등으로 상당히 좋은 데뷔 시즌을 보냈지만, 감독도 젊고 선수단도 계속해서 젊기 때문에 은근히 리스크가 있는 브라이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풀럼 같은 경우에도 이렇다 할 영입이 없습니다. 핵심 자원들을 지켜냈지만 풀럼 역시 브라이튼과 마찬가지로 경기력 자체는 상당히 강팀을 위협할 정도로 다크호스의 면모가 있지만, 이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하다가 최전방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서 브라이튼과 마찬가지로 골 결정력 난조를 보이는 것이 이 풀럼의 고질적인 약점인데,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렇다 할 공격 자원의 영입이 없었습니다. 물론 지난 시즌에 풀럼의 공격수 라울 히메네즈 선수가 이 전성기만큼때의 골 감각을 조금은 회복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히메네즈 선수에게 전방을 맡길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풀럼이지만, 영입자원, 특히나 공격 쪽에서 없었다는 것은 상당히 아쉽다고 볼 수 있겠고, 그래도 핵심 자원들의 이탈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 풀럼이 위안을 삼을 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프리시즌 기간에 측면 자원 해리 윌슨 선수가 3경기 3골로 좋은 골 감각을 보여줬는데, 해리 윌슨 선수가 부상만 조금 덜 당한다면 확실히 이 크랙다운 면모가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 이 해리 윌슨 선수가 얼마만큼 부상을 당하지 않고 롱런을 할 수 있느냐가 풀럼도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선수가 바로 브라이튼에서 첼시로 넘어간 주앙 페드루 선수인데, 이 선수가 첼시로 넘어가자마자 최근 맹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에서 이 주앙 페드루 선수의 공백이 느껴질 수 있는 매치이고, 이 경기는 양 팀의 팀 컬러나 골 결정력이 다소 아쉽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하나만 찍으면 이 경기 무승부 구미가 굉장히 당기는 매치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 썬덜랜드 대 웨스트햄 경기입니다. 썬덜랜드가 오랜만에 프리미어리그로 복귀를 했습니다. 지난 시즌 2부 리그 챔피언십에서는 4등을 차지를 했는데 극적으로 승격 플레이오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오랜만에 프리미어리그로 복귀를 했고,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14위로 조금은 힘겹게 잔류를 했는데, 어쨌든 웨스트햄 역시 포터 감독 부임 이후에 서서히 경기력이 올라오는 모습이 후반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상당히 팽팽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프리시즌 성적이 썬덜랜드가 2승 1무 5패였고 8경기에서 11실점을 당하면서 수비 불안감을 프리시즌에 노출을 했었던 썬덜랜드이고, 양팀의 가장 최근 맞대결이 2017년 홈경기 2대2 무승부였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썬덜랜드가 영입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1부 리그로 올라오다 보니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썬덜랜드인데, 이 레알 마드리드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주드 벨링엄 선수의 동생 미드필더 조브 벨링엄 선수를 도르트문트로 떠나 보냈지만, 베테랑 미드필더 과거에
아스날에서 뛰면서 최근에 레버쿠젠에서 만개를 한 그라니트 자카 선수를 데려왔고, 지난 시즌 리그왕에서 4골 5도움을 기록한 스트라스부르 출신의 미드필더 하빕 디아라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썬덜랜드가 이 그라니트 자카 그리고 하빕 디아라 영입을 통해서 중원 쪽을 상당히 보강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측면 자원 아딩그라를 브라이튼에서 데려온 썬덜랜드이고, 측면 자원 탈비 선수까지 클럽 브리에에서 데려오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썬덜랜드이고, 이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새로운 영입 자원은 그렇게까지 없습니다. 사우스햄튼과 계약이 만료된 카일 워커 피터스 측면 수비 자원을 자유계약으로 데려왔고, 레스터 시티에서 골키퍼 헤르만센 선수를 데려온 거고, 공격수 칼럼 윌슨을 자유계약으로 뉴캐슬에서 데려왔습니다.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웨스트햄이 핵심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플레이메이커 파케타 같은 선수들을 지켜내면서 전력 이탈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번 시즌도 탄탄한 실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 누수라면 공격수 쿠두스 선수를 토트넘으로 떠나 보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쿠두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원체 피지컬이 탄탄하고 빠르게 역동적으로 공을 끌고 가면서 드리블 능력과 전진 능력이 좋은 공격 자원인데, 그렇게까지 골 결정력이 좋은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웨스트햄의 커다란 전력 누수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나 싶고,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도 최전방 스트라이커 쪽에 고민이 많았는데, 공격수 필크루그 선수가 프리시즌에 최근 3경기 연속골을 넣어주면서 이 필크루그 선수의 골 감각이 조금은 프리시즌에 올라왔다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3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썬덜랜드가 승격팀 버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전체적인 전력과 조직력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웨스트햄이 근소하게 앞설 수 있는 경기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썬덜랜드가 홈팬들의 열렬한 응원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승격팀 버프와 더불어서 홈발을 받게 된다면 웨스트햄도 은근히 말릴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번 경기 토트넘 대 번리 경기입니다. 이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에이스 공격수 손흥민 선수가 LAFC로 이적이 됐습니다. 웨스트햄에서 공격수 쿠두스 선수를 데려왔지만 손흥민 선수의 골 결정력을 대체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미드필더 팔리냐 선수를 바이에른 뮌헨에서 임대로 데려왔고, 측면 공격수 마티아스 텔 선수를 완전 영입을 했습니다. 또한 지난 시즌 임대로 내려왔었던 수비수 단소 선수 역시 완전 영입을 하면서, 그렇다 할 뉴페이스는 이 쿠두스 선수가 현재까지는 유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감독 교체가 있었던 토트넘인데 브렌트포드 출신의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새롭게 부임을 했기 때문에 토트넘도 이 지난 시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보여줬었던 상당히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축구보다는 이 프랭크 감독 특유의 조직력이 탄탄한 축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내일 새벽에 파리 생제르맹과의 슈퍼컵 경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경기 결과를 반영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번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2등을 차지를 했습니다. 1등 리즈와 승점이 동률이었고, 특히나 2부 리그에서 굉장히 짠물 수비를 보여줬었던 번리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1부 리그에서도 그러한 짠물 수비를 보여줄 수 있을지 상당히 관건인데, 하나 아쉬운 것은 번리가 지난 시즌 2부 리그 챔피언십 최고의 골키퍼였던 트래포드 선수가 맨시티로 이적이 됐습니다. 이 트래포드 선수가 이 선방 능력뿐만 아니라 발밑 능력이 좋아서 맨시티로 팔려갔기 때문에 번리가 골문 누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도 번리가 약점이었던 것이 수비력은 최고인데 이 공격에서 방점을 찍지 못하면서 특히나 원정에서 무승부가 상당히 많았던 2부 리그의 번리였는데, 그래도 공격수 첼시 출신의 브로야 선수를 영입을 했고 측면 공격수 룸 차우나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격 쪽에 투자를 한 번리이지만 이 브로야 선수 영입으로 과연 이 혹독한 프리미어리그 수비진들을 뚫어낼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감이 드는 매치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래도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가 제아몰이 떠났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전력상 토트넘의 우위가 그려지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는 6번 경기로 들어온 울버햄튼 대 맨시티 경기입니다. 지난 시즌 16위로 가까스로 잔류에 성공을 한 울버햄튼이고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시즌 중후반기에 상당히 좋지 못하다가 그래도 막판에 정신을 차리면서 3등을 차지하면서 챔피언스 리그 티켓은 유지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울버햄튼 같은 경우가 이번 시즌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이는 것이 전력 누수가 상당히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이스 공격수 마테우스 쿠냐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이 됐고 측면 수비자원 아인 누리 선수가 다름 아닌 맨시티로 이적이 됐습니다. 또한 베테랑 측면 수비 세메두 선수가 자유계약으로 페네르바체로 떠났고 2선 공격자원 사라비아 선수 역시 떠났기 때문에 울버햄튼이 전체적으로 공격 누수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난 시즌 셀타비고에서 임대 영입을 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장신 공격수 라르센을 완전 영입을 한 울버햄튼이지만 지금 마테우스 쿠냐 선수가 떠난 자리를 이 라르센 선수 혼자 메우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울버햄튼이 굉장히 힘든 시즌이 될 것으로 보이고 프리시즌 성적 역시 1무 3패로 상당히 저조했기 때문에 맨시티 상대로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예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즌 성적 4승 1패를 거뒀고 주요 영입 자원으로는 AC 밀란의 미드필더 라인더르스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이 선수가 최근에 프리시즌 경기에서도 혼자 2골을 넣을 정도로 이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가 나폴리로 떠났기 때문에 중원에서 이 라인더르스 선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앞서 번리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이 트래포드라는 골키퍼를 영입을 했는데 이 선수는 원래 맨시티 유스 출신인데 번리로 넘어가서 만개를 하고 맨시티가 다시 돈을 주고 사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친정팀 맨시티로 실력을 인정받아서 금의 환영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측면 수비수 아인누리를 울버햄튼에서 데려온 맨시티이고 특히나 올림픽 리옹에서 측면 자원 셰르키 선수를 데려왔는데 이 선수가 우측면에서 왼발이 상당히 날카로운 자원이기 때문에 이 셰르키 선수의 활약도 기대가 되는 맨시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측면 자원 그릴리시가 에버튼으로 임대를 떠난 맨시티이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력 누수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마테우스 쿠냐가 떠난 울버햄튼 상대로 맨시티가 상당히 유리할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는 9번 경기로 들어온 첼시 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입니다. 첼시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즌이 상당히 잘 나갔습니다. 클럽 월드컵 깜짝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을 제압을 하고 우승까지 차지를 했고 최근에 프리시즌 경기에서 레버쿠젠, AC 밀란 강팀 상대로도 2연승을 거뒀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시즌 준비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난 시즌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두 경기 모두 1대1 무승부가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첼시가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은근히 고춧가루를 많이 맞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난 시즌 첼시가 마레스카 감독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가 글라스더 감독 체제에서 양 감독이 맞대결을 펼쳐서 1대1 무승부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 크리스탈 팰리스의 이 자이언트 킬링이 또다시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첼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그래도 컨퍼런스 리그 우승까지 차지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시즌을 보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최전방 공격수 잭슨 선수의 골 결정력과 인성 문제가 조금은 리스크였는데 공격 쪽에서 보강이 상당히 잘 됐습니다. 먼저 브라이튼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공격수 주앙 페드루 선수를 영입을 했고 입스위치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델랍 선수를 데려오면서 스트라이커 2명을 데려왔습니다. 특히나 이 주앙 페드루 선수가 첼시로
이적이 되자마자 클럽 월드컵과 친선 경기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기대감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첼시 팬들 입장으로서는 이 주앙 페드로 선수의 활약이 기대가 되는 이번 시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브라이튼 시절에 이 주앙 페드로 선수가 조금 잔부상이 많았던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페드로 선수가 얼마만큼 부상 없이 시즌 경기를 많이 소화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첼시가 이 페드로뿐만 아니라 리암 델람이라는 또 다른 스트라이커 영입을 했기 때문에 두 선수가 번갈아 나오던지 아니면 함께 나와서 시너지를 만들면서 첼시가 지난 시즌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이번 25-26 시즌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첼시가 주앙 펠릭스 그리고 측면 자원 마두에케 이런 선수들을 매각을 했지만 훨씬 더 좋은 선수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이 두 스트라이커뿐만 아니라 도르트문트에서 제이미 기튼스 그리고 수비수 요렐 하토 같은 선수를 아약스에서 데려왔기 때문에 확실히 최근에 첼시가 잘 영입을 하고 또 선수들을 잘 매각을 하는 사업수완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크리스탈 팰리스 역시 성적이 최근에 프리시즌부터 상당히 좋습니다. 프리시즌 성적 4승 2무 2패인데 직전 리버풀과의 커뮤니티 실드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둔 다음에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거두면서 구단 최초로 커뮤니티 실드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지난 시즌 글라스너 감독 체제에서 FA컵을 우승을 하더니 이 개막 직전에 펼쳐지는 디펜딩 챔피언 리버풀과의 커뮤니티 실드에서도 우승을 했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가 상당히 좋은 전력을 갖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크리스탈 팰리스가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두 에이스 자원의 이적설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수비수이자 잉글랜드 대표팀 수비수이고 팀의 주장을 맡고 있는 마크 게이 선수 리버풀과 강력하게 연결이 되고 있고, 플레이메이커 에제 선수 역시 토트넘, 아스날 같이 빅클럽과 연결이 되고 있어서 과연 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시즌 개막을 앞두고 이 두 공수 에이스 자원을 지켜낼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감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첼시전 이전에 이 두 선수가 만약에 이적이 된다면 첼시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호재라고 볼 수 있겠고, 만약에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 두 에이스 자원을 지켜낸다면 지난 시즌 두 차례 1대1 무승부처럼 크리스탈 팰리스도 충분히 무승부 이상의 이변 경기 결과를 연출할 수 있는 저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9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핵심 자원 마크 게이 선수와 에제 선수의 이적 여부를 체크를 하는 것이 상당히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10번 경기 노팅엄 대 브렌트포드 경기입니다. 지난 시즌 7등을 차지를 하면서 조금은 아쉬웠던 노팅엄이고,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10등을 차지를 했습니다. 이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 리그 티켓까지 넘볼 수 있었던 순위였지만 후반기로 갈수록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7등에 머물렀는데, 이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측면 자원 엘랑가 선수를 뉴캐슬로 떠나보냈고 수비수 다닐루를 보타포그로 내보내면서 전력 누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볼로냐에서 공격수 은도의 선수를 영입을 했고 현재 맨시티에서 플레이메이커 메카티 선수 영입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 노팅엄이지만 엘랑가와 다닐루가 빠진 것은 조금은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노팅엄이 프리시즌 성적이 지금 5무 2패로 승리가 없었고 그 프리시즌 7경기에서 딱 한 골에 그치면서 상당히 저조한 득점력을 보인 노팅엄이기 때문에 노팅엄이 지난 시즌만큼의 돌풍을 일으키기에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오고 있고, 이 노팅엄 이상으로 지금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굉장히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는 팀이 바로 브렌트포드인데, 그도 그럴 것이 먼저 브렌트포드를 상당히 단단한 팀으로 만들어 왔었던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토트넘으로 떠났고 그 프랭크 감독의 후임 자리로 키스 앤드류스라는 감독이 부임을 했는데, 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렇다 할 1부 리그 커리어가 없고 지난 시즌 브렌트포드 코치직을 영입을
역임을 한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프랭크 감독의 빈자리가 상당히 클 수 있는 브렌트포드입니다. 또한 이탈 자원이 너무나 큰데 지난 시즌 에이스 공격수였던 은베우모 선수가 맨유로 이적이 됐고 팀의 핵심 미드필더였던 뇌르고르 선수 역시 아스날로 이적, 그리고 골키퍼 플래컨 역시 레버쿠젠으로 이적, 설상가상으로 이 은베우모와 함께 브렌트포드의 공격 원투펀치였던 위사 선수마저 현재 뉴캐슬 이적설이 진행 중이고 이 위사 선수 역시 현재 브렌트포드를 거의 떠나겠다고 마음을 굳혔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감독 그리고 핵심 자원들의 이탈로 인해서 브렌트포드가 이번 시즌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베테랑 미드필더 조던 핸더슨 선수를 자유계약으로 영입을 했고 베노르트에서 미드필더 밀란모 그리고 리버풀에서 서브 골키퍼로 경험치를 상당히 쌓은 켈러 선수를 영입을 했고 측면 수비수 카요데를 피오렌티나에서 데려오면서 브렌트포드가 그래도 영입이 조금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나 프리시즌에 까르발류나 담스고르 그리고 이고르 티아고 같이 남아있는 공격 자원들이 모두 꼴맛을 본 브렌트포드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우려와는 달리 브렌트포드가 은근히 또 순항을 할 수도 있는 시즌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노팅엄 역시 전력 누수가 꽤 크다는 점 그리고 프리시즌에 굉장히 저조한 공격력을 보여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5대5의 매치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은베우모 선수를 비롯해서 뇌르고르 그리고 플래컨 같은 핵심 자원들이 이탈이 됐다는 점 그리고 핵심 공격수 위사마저 현재 이적설이 돌고 있다는 점 그리고 프랭크 감독보다 확실히 감독 지도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키스 앤드류스 감독이 부임한 리스크가 있다는 점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기는 맨유 대 아스날 경기입니다. 맨유는 지난 시즌 15위 상당히 고전을 했지만 유로파리그 결승에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쉽게 토트넘에게 밀려서 준우승에 그쳤습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에도 아쉽게 2등 준우승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번 시즌 절치부심할 수밖에 없는 두 팀이고 두 팀의 영입시장 행보가 조금은 비슷한 것이 간판 스트라이커를 영입을 했습니다. 먼저 맨유 같은 경우에는 라이프치히에서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 13골을 넣은 베냐민 세슈코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맨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모림 감독이 이끌고 있고 아모림 감독이 맨유로 오기 전에 스포르팅 시절에 스포르팅에서 요케레스라는 공격수를 지도를 했고 그 요케레스 선수가 스포르팅에서 만개를 하면서 맨 처음에는 맨유 이적설이 돌았던 요케레스인데 그 요케레스 선수가 스승이 있는 맨유가 아니라 아스날의 유니폼을 입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이 요케레스 영입에 실패를 하면서 대체자로 라이프치히에서 세슈코 선수를 영입을 했기 때문에 이 세슈코 선수의 활약이 기대가 되는 맨유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세슈코뿐만 아니라 울버햄튼의 에이스 마테우스 쿠냐 그리고 측면 자원 은베우모를 데리고 온 맨유이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에서 검증된 두 공격 자원까지 탑재를 했다는 점에서 맨유가 지난 시즌에 보여줬었던 골 결정력 난조보다는 확실히 개선이 된 공격력이 예상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 수비력 굉장히 좋았고 수비를 바탕으로 한 세트피스 상당히 좋았는데 최전방 스트라이커의 골 결정력 문제 그리고 스트라이커들의 잦은 부상으로 인해서 항상 공격수가 문제였는데 스포르팅에서 지난 시즌 포르투갈 리그 39골을 넣은 요케레스를 영입을 하면서 아스날 역시 최대 약점이었던 스트라이커 포지션을 보강을 했습니다. 이 요케레스 선수가 평가를 받는 것이 헤딩이 조금 약점이라고 키는 크지만 헤딩이 약점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평가전에서 프리시즌 평가전에서 아스날 데뷔골을 다름 아닌 헤딩으로 넣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헤딩도 준수한 모습이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이 아스날의 요케레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격뿐만 아니라 미드필더 수비맨디 선수를 소시에다드에서 영입을 했는데 이 수비맨디 선수가 원체 축구 지능이 높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영입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특히나 브렌트포드에서 미드필더 뇌르고르까지 영입을 하면서 상당히 탄탄한 중원 뎁스를 구축을 한 아스날이기 때문에 첼시에서 측면 자원 마두에케까지 데려왔다는 점에서 만약에 아스날이 이 공격수 요케레스 선수가 제 몫을 해준다면 상당히 좋은 시즌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맨유 역시 공격 보강이 잘 이루어졌고 특히나 이 맨유의 아모림 감독이 스포르팅 시절에 현 아스날 공격수 이 요케레스 선수를 지도를 했고 이 요케레스 선수를 빅클럽이 탐내는 인재로 만든 것 역시 다름 아닌 아모림 감독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제자 요케레스의 강점과 약점을 맨유의 아모림 감독이 잘 파악을 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요케레스보다 맨유의 이 세슈코 선수가 한 건을 보여줄 수도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아스날 쪽으로 투표율이 조금은 몰릴 수 있는 경기이지만 지나치게 몰릴 경우에는 맨유 사이드 경기 결과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지난 시즌 FA컵 승부차기 승리 포함해서 아스날 상대로 1승 1무 1패 굉장히 끈적한 모습을 보여준 맨유이기 때문에 공격 자원들의 퀄리티가 올라간 맨유 역시 충분히 고춧가루를 뿌릴 가능성이 높은 아스날 대 맨유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것으로 1등 상금 3번이 이월된 축구 승무패 51회차에 들어온 프리미어리그 경기들 제가 영입 이적 시장 현황 그리고 프리시즌 성적까지 싹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프리뷰 시간에는 스페인 라리가 팀들의 프리시즌 경기 결과 그리고 영입 이적 시장 현황을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